칩 성능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 매출이 S24나 그 전 모델 혹은 F에서 갈아탈 모델이 있는 분들한테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올해 S26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칩으로 보자면 퀄컴과 삼성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는 긴장할 만한 수준인 것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결정판은 내년 S27 모델 때 결정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교육 법인, 컨설팅 법인 한반도 대표이고요. 삼성에서 10년 동안 엔지니어와 인사팀에서 일을 했고 반도체 업계에서 10년간 컨설팅, 기술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갤럭시 S26 시리즈가 공개됐는데요. 사실상 엑시노스의 부활 선언이라고 봐도 될까요?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활 선언이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요인은 첫 번째로는 제품 적용 때문에 그렇죠. 아시다시피 S26 때 삼성전자가 S24, 23 이 정도의 아주 어려웠던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칩을 퀄컴 칩만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고객을 다시금 삼성한테 오게 하고 제품의 자기들의 손해를 보면서도 단가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S25가 가성비로서 다시금 고객에게 접근했던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상당폭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삼성전자가 물론 삼성 반도체가 아주 안 좋았었던 1, 2분기 때 엑시노스를 만드는 DX 부분 정확히는 이쪽의 실적 때문에 괜찮긴 했는데 삼성전자 S25를 만들었던 25년 4분기 실적은요. 저기 핸드폰 쪽은 1조의 영업이익밖에 안 났었습니다. 그 정도는 뭐냐면 매출은 아주 높으나 굉장히 손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당연스럽게 바로 칩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퀄컴 칩을 TSMC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비싼 비용을 원가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판가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삼성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을 했었는데 S26은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울트라 모델은 아마도 퀄컴 칩 스냅드래곤이 프로지죠. 이런 게 많이 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S26의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플러스 울트라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본과 플러스 모델에서는 각 국가별로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퀄컴의 소위 AP 가장 중요한 CPU 헤드죠. 두뇌에 해당되는 칩을 다시 분할해서 쓸 내용이 있겠습니다. 당연스럽게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DX 부분에 원가가 떨어지겠죠. 물론 지금의 이제 D램과 부품 가격이 엄청 올라서 아마도 판가는 좀 올라가겠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작년 기준 한 반기마다 한 8조 원 가까이 있었던 칩 가격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당폭 실적 개선은 될 수 있겠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곧 엑시노스의 부활도 맞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전혀 AC20을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이 엑시노스 모델은 이 폴더블 말고요. 플립 칩에는 썼었습니다. 그런 엑시노스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주력 모델인 거죠. 아시겠지만 아주 특정한 스페셜티 모델이 플립과 폴더인 거고 주력 모델이 여전히 이렇게 기본 폰이라고 할 수 있는 S26 시리즈인데 그래서 부활 선언이라고 저는 할 수 있겠다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완벽한 부활이다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나노 GAA 공정이 실제 제품에 들어갔다는 건 삼성 파운드리가 한 단계 올라섰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A라고 하는 거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전에는 반도체 스위치를 만들 때 평평하게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굽었다가 그다음에 조각을 낸 게 이제 GA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요거보다 요렇게 한 게 전체 면적이 더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면은 한마디로 보시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좋아진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게 되면은 반도체 제품의 스위치가 킬 때 힘이 덜 들죠. 말하자면 저전력이 가능해집니다. 그 기본적으로 GAA라고 하는 이 공정은 쓸만한 공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2023년도에 여전히 이런 스위치 모양은 핀핏인데요. 핀핏이라고 하는 걸 여전히 쓰고 있는 TSMC 대비해서 일단 내놓았는데 아무도 고객들이 찾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GAFET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도 TSMC가 26년도에 올해 보여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2, 3년 공정
에 대한 어떤 소위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더 기존보다는 상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하는 질문에는 일단은 소자 개발에 있어서는 한 단계 올라간 거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엔 저희가 이 제품의 양산 단계에서의 또 이 수율 여부 같은 것들이 괜찮냐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때, 요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올라갔다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은 맞다. 그 다음에가 근데 이건 투자하시는 분께 어떤 얘기냐, 수율이 나쁘다고 하는 건 제품이 안 좋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양품 기준을 어겨서까지 하진 않기 때문에 수율이 나쁘다고 하는 게 곧 성능이 안 좋다는 건 아니다. 이 양품 기준을 어겨서까지 제품을 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손해가 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웨이퍼 전체에서 수율이 50%다, 60%다, 70%다 이 정도 됐을 때 지금 현재 GAA 2나노 공정이 수율이 어떤 데는 60 혹은 70까지 찍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TSMC가 15%에서 20% 정도 수율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일단은 파운드리 기술이 일단은 소자 만들었던 걸 좋긴 한데 수율의 확보가 아주 잘 되진 않았지만, 근데 그게 성능에는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한 단계 올라갔다고 아직까지 보긴 어렵겠지만 일단은 공정의 선단 공정을 만들었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같이 좀 생각해 본다면은 파운드리는 올해는 큰 틀에서는 어쨌든 흑자 전환이 목표입니다. 전환이 목표인 것이고, 이것을 S26의 엑시노스 때문에 가장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의 판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운드리 쪽에 일단 양날의 토끼겠죠. 삼성 DX 부문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떨어지게 자기 자체 칩을 쓰니까 원가가 떨어진다. 퀄컴 칩을 안 쓰니까. 삼성 파운드리나 시세반도체 쪽에서는 매출이 상승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삼성한테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크에서 일부 항목이 스냅드래곤을 앞섰습니다. 이제 삼성 엑시노스가 다시 경쟁 구도에 올라온 걸까요? 숫자가 많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벤치마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위 이제 코어 성능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실제 성능을 점수를 매기는 게 있고, 그다음에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AI 성능을 따로 보는 이 두 가지 성능이 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은 성능이 약 2% 전후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라고 하는 게 현재 결론입니다. 이것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퀄컴 칩과 둘이 비교라고 볼 수 있겠죠. 퀄컴 칩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8코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싱글 코어, 멀티 코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머리를 만들 때 8개를 넣냐, 조그만 두뇌 같은 걸.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싱글 코어라고 하는 코어 성능 하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8코어가 아니라 10코어를 써요. 그러니까 좀 더 집적도가 높고 코어 개수를 놀리면서 싱글 코어 대비해서 소위 멀티 코어, 전체적 성능 같은 것의 균형점은 삼성전자가 살짝 앞서 있습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인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성능 평가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앞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라고 하는 거는 엑시노스 2600이죠. S26에. 요 전에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퀄컴이 하고 있는 스냅드래곤이 되게 복잡한 이름입니다. 엘리트 8, 5 시리즈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뭐 그렇게 8세대의 5번째 시리즈인데 요 성능 대비해서 보통 10% 이하 정도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2% 전후로, 그러니까 싱글 코어는 퀄컴이 살짝 좋아요. 근데 멀티 코어는 삼성전자가 좀 더 좋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나쁘진 않다. 그래서 경쟁 구도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도 동시에 결국에 스냅드래곤과 삼성전자 엑시노스의 문제는 물론 기능 성능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고객들이 이 두 폰을 썼을 때, 말하자면 같은 폰인데 삼성전자와 퀄컴의 칩을 보고 나서 어떤 것이 좋은지, 차이가 없는지를 충분히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휴대폰 구매하실 때 저 같은 경우도 뭐 신제품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엣지 뭐 이렇게 얼리어답터는 아니어서 보통 한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고객들은 적어도 보통 빨리 바꾸신 분이 요즘에 2년, 보통 3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자주 쓰시는 분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친다면 이분들이 이 실제 핸드폰을 바꾸려고 한다면 올해가 이거는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S25를 쓰고 있거든요. 25 플러스 쓰고 있는데 저는 26을 안 사겠죠.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요것 때문에 당장에 좋아졌다, 사볼까? 근데 이 칩을 봤더니 요새 살 때 칩도 다 확인하시죠. 엑시노스냐 스냅드래곤 확인했을 때 요게 차이 없으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다음 모델 정도, 우리가 S27 정도를 봤었을 때는 확연히 그것이 무화됐다, 혹은 성능상 고객들, 그러니까 B2C에서
오케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 있겠다.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칩 성능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삼성전자 매출이 S24나 그 전 모델 혹은 혹시 애플에서 갈아탈 모델이 있는 분들한테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올해 S26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괜찮았던 기억하시지만 이거 저 폴더 7이 아주 잘 나왔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플래그십 제품으로서 고가, 그다음에 성능도 아주 좋아가지고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요거 같은 것을 S26에서 보여줘야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결정판은 내년 S27 모델 때 그때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얘기 드린 대로 다시금 삼성전자가 퀄컴을 S25에 다 썼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엑시노스를 이쪽을 지금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객한테 증명을 받고 그걸 통해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내년이기 때문에 전 내년도 정도가 중요할 것 같다. 올해는 약간 도전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GPU 60% 향상, AI 113% 개선 수치가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면 퀄컴 입장에선 긴장할 만한 수준인가요? 제 생각에는 AI 성능, 이게 GPU와 AI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전체 성능 말고 그 AI라고 하는 거나 GPU는 결국에는 용량이 아주 많은 그래픽 처리나 요즘에 나오는 에이전트 AI 같은 거죠. 그냥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AI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의 이제 속도 체감 정도일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현재 잘 나온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퀄컴하고 6개 정도 항목이 ML퍼프라고 하는 데서 한 건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은 유리하고 어느 쪽은 안 되는 게 3대3 동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성능이 돼서 AI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퀄컴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제로 그러면 삼성전자의 온리 자기 내재계 기술력이냐 아니면 누구 같이 쓰고 있냐 봤을 때 제가 이제 엑시노스 2700 그다음에 S27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 GPU와 AI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을 지금은 삼성전자는 엑스클립스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벤치마킹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벤치마킹 정도가 옛날 S24, S25에서는 AMD 기술을 아예 그 모듈을 통째로 썼다고 본다면 지금 모듈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래 단계를 쓰고 있고 엑시노스 2700 그 다음 버전에서 이걸 탈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내재화된 기술을 쓰려고 한다. 이러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 향에 맞춤형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자기 내부에 아드레노라고 하는데 그거를 소자 아래 단계부터 다 자기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화가 되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삼성 같은 경우 기술 제휴를 AMD 회사가 내년도에는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마도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AI와 GPU 성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다. AI 성능은 주로 이제 우리가 NPU라고 하는 것들이죠. 요것은 여기 대상에 있지 않지만 애플폰보다는 뭐 6배가 좋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우리가 질문에 있지 않지만 애플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이제 엑시노스랑 이게 폰끼리 경쟁하고 보시면 애플폰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AI 기능이 떨어져서 되게 욕 많이 먹었잖아요. 뭐 선전도 나왔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거 옷 바꾸는 거 되는데 너네 안 되니? 뭐 이렇게 했던 거가 지금 애플은 한마디로 다른 회사 거 머리를 쓰기로 했죠. 구글 거를 쓰기로 했어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S26에 퍼플리시티 걸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되고 삼성전자 올라가 112도 되고요. 그러니까 구글 거도 되는데 여기에 퍼플리시티까지 쓰기로 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얘네가 지금 자기 거 슈리에다가 이게 완전 망했었죠. 오픈 AI 제미나이 걸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현재는 좀 대결 구도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는 칩 성능까지 우리가 포함한다면은 일단은 이 각 3사, 그러니까 아니면 칩으로 보자면 퀄컴과 삼성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는 긴장할 만한 수준인 것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성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코어, 멀티 코어라고 하는 기계적 성능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2% 내외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AI 기능 봤었을 때는 3대3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삼성전자는 절치부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S26에서 엑시노스가 성공한다면 삼성은 AP 외주 의존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보시면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이제 저희가 1, 2, 3, 4부터 같이 얘기하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만들지? 그건 주로 삼성전자 만들고 싶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타이젠이나 바단이 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없어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드웨어를 주로 한국과 중국만 만들 수가 있게 됐고요, 지금요. 근데 거기에 제조업에서 중국 거를 미국이 갖다 쓰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한국이 곧 하드웨어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아주 유망한 기업이 됐고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틀라스 로봇의 헤드를 엔비디아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때문에 아주 잘 된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물론 로봇의 뭐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관절 부위 같은 거는 잘 만들겠지만 헤드는 자기 게 아니거든요. 뭐 그래서 성능이 확 좋아진 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삼성은 몸부터 헤드까지 다 만들 수 있는 회사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엑시노스라고 하는 어떤 AP라고 하는 모바일 CPU 쪽에 강점이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요건 문제가 아니라 엑시노스가 확장돼서 만들어질 소위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해서 혹은 로봇과 뭐 등등등 개체들이 나올 때 상당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깊이 성공해야 될 것은 지금의 모바일 CPU라고 할 수 있는 AP, 엑시노스 맞고요. 그것들이 1차적으로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주요 인간은 좀 B2C 가장 큰 산업도 맞는데 현재 온디바이스 혹은 뭐 피지컬 AI 같은 데로 확장됐었을 때 이 칩 자체를 자체 제작했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엑시노스라고 연결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합종 연행해가지고 아시겠지만 GA-FET의 2나노 공정을 해서 소위 이제 자율주행 칩 같은 것도 삼성전자의 설계와 생산을 다 맡겼잖아요. 이런 것들 되게 연결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잘 될 수 있다면, 물론 이게 잘 된다는 가정인 것이고요. 반반 정도 확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여기서는 의존 구조도 바꿀 수 있기도 하고, 더 큰 거는 이 삼성전자 비즈니스 서플라이 체인이 엄청 길어요. 저희가 4부 때 얘기하겠지만, 그럼 여기에서 어떤 데서는 요만큼 쓰겠다. 어떤 데서 요만큼 쓰겠다. 라고 하는 토탈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과 가격 방식도 잘 선택해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외주 의존 구조뿐만 아니라 외주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방식까지도 아주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가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나 회사는 거의 없다. 삼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의 의존 구조뿐만 아니라 어디를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자체도 잘 될 수 있겠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